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학교연구학과 DSBA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은 Detecting Spacecraft Anomalies Using LSTMs in Non-Parametric Dynamic Thresholding입니다. 2018년에 공개된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이제 시계열 이상치 탐지를 위한 LSTM 기반 딥러닝 모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오버뷰, 백그라운드, 그리고 본 논문 리뷰, 익스페리먼트 결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본 논문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방법론은 이제 LSTM NDT라고도 불리는데요. 뒤에 NDT는 이제 Non-Parametric Dynamic Thresholding을 줄인 단어입니다. LSTM NDT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LSTM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스페이스크립트 우주선 관련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해당 데이터에 이제 어노멀리 딕션을 수행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다별량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모델은 이제 모델 하나로 이제 모델 변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예측 성능을 올리면서 이제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논파라미틱 다이나믹 언슈퍼바이스 트레이시홀드 서치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고요. 펄스 포지티브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 또한 제시를 하였습니다. 뒤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시계열에서 어노멀리 딕션, 이상치 탐지란 이제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과거 시퀀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t 시점에서 앱노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을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딕션이라고 합니다. 이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딕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금일 올라온 노건호 석사과정의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딕션 서베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카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이상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게 포인트 어노멀리, 컨텍슈 어노멀리, 컬렉트 어노멀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 어노멀리라 이제 데이터 포인트 또는 이제 표준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이제 시퀀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이상 형상은 일시적인 노이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종종 센서의 오류나 비정상적인 시스템 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텍스처 어노멀리란 이제 포인트 어노멀리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동안 관찰되는 데이터 포인트 또는 시퀀스를 나타내긴 하지만은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지만 주어진 컨텍스트를 고려하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예상 패턴이나 모양을 벗어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컬렉티브 어노멀리입니다. 이 컬렉티브 어노멀리란 개별값은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정상 데이터랑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이 데이터 포인트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어노멀리는 이제 한 번에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이상치 탐지 기법에는 몇 가지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이 본 논문에서는 스페이스크래프트 우주선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스페이스크래프트에서 원격으로 보내준 데이터들의 이상 감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가장 단순한 이상 탐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값이 이제 사전에 정의된 이제 한계선을 벗어나면은 이상치로 탐지가 되거나 아니 시각화 및 통계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이상치를 잘 놓치는 경향이 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다른 이제 방법론들, 계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축적 데이터 기반인 경우 이제 메모리 과부하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과도한 계산, 컴퓨팅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논문의 방법론은 이제 LSTM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LSTM을 각 채널, 즉 각 변수별로 단일 모델들을 생성을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다별량 데이터를 한 모델로 예측을 하게 되면은 LSTM의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또한 이제 싱글 채널로 접근을 함으로써 이제 추적, 즉 해석이 가능해졌고, 이제 우주선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이 채널별로 처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LSTM의 인풋으로 사용하는 시퀀스의 길이를 이제 LS라고 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타임 스태프의 길이를 LP라고 합니다. LS가 이제 뭐 보통 사용하는 윈도우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LP에 대해서는 뭐 좀 더 미래 값을 예측하게, 즉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본 논문에서는 이제 프로세싱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1, 즉 다음 타임 스탬프만을 예측하게 하였습니다. 뭐 이제 프로세싱 타임도 있겠지만은 더 미래 값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이는 잘못된 이상치 탐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모델은 이게 다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모델보다 이 논문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은 이제 바로 다이나믹 에러 스레시홀드와 미티게이팅 펄스 퍼스티브입니다. 즉 이제 스레시홀드를 찾아 이상을 탐지를 하고 잘못된 이상 탐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이나믹 에러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이 예측한 값이 이상치인지 판단하는 빠르고 일반적이면서 비지도 접근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제 스무딩된 에러에 대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을 하고요. 이 분포상의 테일 밸류를 기준으로 스레시홀드를 찾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이제 매개 변수 가정을 위반할 때 잘못된 스레시홀드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없이, 그러니까 가정 없이 스레시홀드를 찾기 위해서는 non parametric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모델을 통해 구한 에러 값들을 스무딩을 해주게 됩니다. 스무딩을 해주는 이유는 LSTM 기반 모델들이 시계열의 정상이지만은 갑작스러운 변화인 스파이크성 흐름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정상 상황을 오분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무딩을 진행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스무딩 방법으로는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무딩된 프레딕션 에러들이 스레시홀드 값을 넘어가면 이상치로 분류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에러 값들이고요. 이 S에 해당하는 값들이 EWMA로 스무딩 해준 값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레시홀드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Z 값을 바꿔가면서 평균과 분산을 통해서 초기 스레시홀드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초기 스레시홀드 값을 통해서 에러 값들이 해당 스레시홀드 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 여부로 이상을 탐지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이제 예시로 나타낸 이 에러 값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가 아까 스무디된 에러 값들이고, 이 두 번째가 초기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는 정상으로 판단되는 값들. 여기서 제가 예시로는 그 스레시홀드를 0.5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0.5보다 작은 값들을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값들이 되겠고요. 이 세 번째, 이 A로 표시되어 있는 값들이 스레시홀드를 넘는 이상치로 판단되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ESEQ, 시퀀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연속된 이상치를 갖는 그런 값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퀀스에 대해서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오피셜 코드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이터툴스라는 이 패키지에 consecutive group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연속되는 값들만 이제 그룹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길이가 1인 그룹들은 이제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어노멀리라고 판단되었던 길이가 1짜리인 애들은 제거가 되었고요. 사실 정확히는 이 위에 버퍼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값들이 너무 이산적이지 않게 한 것이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룹핑한 튜플들이 한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랭스를 구하는 것이 여기서는 결국에는 이제 튜플의 개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퀀스의 길이가 연속된 시퀀스의 뭐 길이, 여기서는 뭐 얘가 2고 4다, 이런 이제 연속된 시퀀스의 길이라고 보기보다는 연속된 시퀀스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타난 이 예시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3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랭스 2 시퀀스는 3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시퀀스가 의미하는 것을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이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이상으로 탐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리뷰한 것을 참고를 해봤는데 다들 이제 뭐 연속된 범위, 어노멀리 윈도우 레인지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코드상으로는 이제 그보다는 이 어노멀리라고 디텍트 되던 것들이 약간 이산적이지 않게 탐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베스트 스레시홀드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Z값을 2.5부터 12까지 0.5 간격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초기 스레시홀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에러 값들을 해당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정상 이상을 분류를 하고 에러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상에 해당하는 에러 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서 이 분자를 구하게 되고요. 이 이상에 해당하는 에러 값들의 개수랑 그리고 연속되는 에러 시퀀스들의 개수를 통해서 이 분모를 구해서 이 엡실론을 구하게 됩니다. 이 Z값에 따라서 구한 입실론이 최대가 되는 Z값을 뽑아서 이 스레시홀드를 최종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Z값을 2.5부터 12까지 0.5 간격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보다 작은 2에서 10 사이의 Z값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Z값이 이제 2보다 작아지면은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이제 false 알람, 그러니까 알람으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입실론 값을 구하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의미는 결국에는 분자는 최대화하고 분모는 최소화하는 데 있는데요. 분자의 경우에는 이제 어노멀리가 노멀로부터 이제 최대한 멀리 가도록, 즉 이제 에러 값 중에 극단적으로 큰 값들이 최대한 이상치로 잡히도록 하고 있고요. 분모의 경우는 이상치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SI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해당 값은 이상치 시퀀스들을 토대로 해당 이상, 비정상이 얼마나 심각한 이상치인지 심각도를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한 근거는 사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티게이팅 false positive 방법으로 프루닝 어노멀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이상치로 예측한 값들을 일부 다시 정상으로 레이블링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이제 prediction based anomaly detection 접근법들이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얼마나 참고하는지에 따라서, 즉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몇으로 두냐에 따라서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를 넓히면은 대신 코스트가 높아지고, 그래서 따라서 리얼타임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좁게 가져가면은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덜 받아서 false 알람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false positive에 대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해당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포텐셜 어노멀 시퀀스들이 여러 구간이 있으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 맥스 어노멀리 스코어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맥스 스코어가 별로 감소되지 않는 구간은 그 구간 전체를 노멀로 다시 재분류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노멀 시퀀스의 맥스 값들이 0.01396, 0.010702, 0.00994라고 했을 때 이전 스코어 대비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0.01396은 0.01072 대비 0.23, 즉 23% 증가를 하였고 0.01072는 0.00994 대비 0.07, 그러니까 7%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전에 정의해둔 최소 증가율, 여기서 P인데요. 이 P를 0.1이라고 했을 때 0.23 증가한 이 해당 이상치는 비정상 레이블로 유지를 시키고
0.1보다 작았던 0.07 증가한 이제 두 번째 이상치에 대해서는 이제 비정상 레이블로 예측이 되었지만 다시 정상으로 레이블링을 다시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제 모델의 성능보다는 포스트 프레딕션 에러 에밸루에이션 메서드, 즉 뭐 다이나믹 스레시홀드 서치나 미티게이팅 퍼스트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 뭐 좀 더 집중을 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모든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LSTM 단일 모델과 결과는 그 비교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변수별로 모델을 만든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포스트 프레딕션 에러 이밸루에이션 메서드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반문론들이 사실 제한하고 있는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델에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도 비교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각설하고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주선 데이터로 SMAP, MSL 데이터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각각 69개, 36개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55개, 27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는 우측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딕션 에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없기 때문에 각 데이터셋별로 제한한 모델에 대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 5.9% 에러를 기록을 하였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서로 다른 이상치 타입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각 이상치에 대한 재현율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어노멀리 타입은 이제 포인트 어노멀리랑 컨텍스처 어노멀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재현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포인트 어노멀리의 경우는 해당 방법론이 90.3% 식별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컨텍스처 어노멀리에 대해서는 69% 식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처 어노멀리가 이제 탐지하기 더 어려운 이상치이기 때문에 재현율이 낮은 것은 이해가 가나 다른 모델과 비교하지 않은 LSTM 기반 접근 방식이 이 컨텍스처럴 어노멀리에 대해 대부분 식별했다라고 하는 저자의 말에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나믹 스레시홀드랑 이제 프루닝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결과가 다이나믹 스레시홀드 프루닝 동시에 사용한 결과이고요. 두 번째가 다이나믹 스레시홀드는 사용하되 프루닝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가우시안 테일만 사용한 결과, 그리고 마지막이 가우시안 테일의 프루닝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인 결과를 보았을 때 다이나믹 스레시홀드랑 프루닝을 사용한 결과가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변수별로 따로 예측을 하는 LSTM 모델을 구축을 해서 하이 프레딕션 퍼포먼스 그리고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이제 LSTM 기반의 프레딕티브 어노멀리 딕션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이제 다이나믹 스레시홀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미티게이팅 포지티브 방법 같은 것을 제안을 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제 견해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았으나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하지 않은 점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